5,000년? 대략 한 그치 앞에 고대는 좀 자르고 고대는 막 너무 기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한 2,000~3,000년 정도 되는 역사지. 그거를 배우다 보니까 사건이 엄청 많았어. 수도 없이 계속 전쟁 일어나고 무슨 일 생기고 병 걸리고 막 계속 있었잖아. 볼 것도 많고. 근데 미국사는 그거에 비해서는 역사가 굉장히 짧아. 300년? 400년?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세세한 거를 다 말하려면 지루하고, 그렇게 말을 안 하자면 너무 짧고, 그래서 그 중간을 잘 맞추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좀 세계사보다는 덜 뭐라 그러지? 덜 재밌을 수도 있어요, 미국사가. 그리고 세계사는 고대부터 오지만 미국사는 거의 근대 현대이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얘기 잠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까 거 잠깐 복습할게요. 아까 영국에서 미국 식민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세금 같은 걸 많이 부과했다 그랬죠. 세금하고 또는 법을 만들어서 영국 외에 다른 나라하고는 무역을 못하게, 반드시 영국을 통해서만 무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돼. 관세를 내야 돼. 그리고 어떤 품목들,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는 절대 무역을 못하고 영국한테만 팔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다 그랬어요. 양털 같은 거.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 그 많은 일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 잠시 뒤로 밀어놨던 동안에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세대가 바뀌기 시작했지. 그래서 점점 영국인이 아니라 우리 미국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드디어 영국한테 본격적으로 반발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반발을 하는데, 그 반발을 하면서 잠깐만 다시 설명할게. 자, 이 영국 식민지들하고 먼저 인디언들하고 부딪혀. 원주민들하고. 왜 부딪혔을까? 이 식민지 사람들이 뭘 재배했어? 담배를 재배하면서 점점 땅을 넓혀가요. 네, 땅을 넓혀가면서 누구랑 자꾸 부딪히지? 인디언. 원주민들이랑 자꾸 원주민 땅을 차지하니까. 그리고 이 담배 때문에 미국에 생기게 된 무역이 있어요. 담배를 재배를 하려니까 담배는 넓은 땅에 재배를 해야 돼. 점점점 땅을 넓혀가야 되고, 영국에서 왔던 사람들만으로는 노동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노예? 그렇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들여오기 시작해요. 영국 사람들이, 그 미국에 가 있는 식민지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땅을 넓혀가다 보니까 인디언들하고 부딪히게 된 거야. 인디언들하고 부딪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그냥 보자. 식민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영국의 지배를 그래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과 인디언들이 싸우려니까 어디서 후원을 하지? 영국에서 후원을 해요, 이 사람들을. 영국에서 도와주는데, 영국이 도와주니까 영국의 앙숙나라가 하나 있어. 프랑스. 프랑스에서 바로 인디언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프랑스 인디언 연합과 영국이 전쟁을 해요. 아직까지는 미국 전쟁이라고는 안 해. 그냥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에요. 네, 프랑스 인디언하고 영국이 싸운 거야. 근데 이 전쟁에서 어디가 이겼을까? 영국. 어떻게 알았어? 감으로. 감으로 알았어? 네, 영국이 이겼어요. 영국이 이겼는데, 이 영국이 이긴 것 때문에 프랑스는 캐나다의 땅을 다 잃어요. 어디만 빼고? 퀘벡만 빼고. 퀘벡은 여전히 프랑스 식민지로 남아있어. 그래서 지금도 퀘벡 가면 프랑스 말을 써요. 영국말 잘 안 영국말이란다. 영어 잘 안 통해요, 잘. 그리고 캐나다는 그 퀘벡주 때문에 공용어가 2개예요. 영어도 쓰지만 프랑스어도 같이 배워요, 학교에서. 그리고 퀘벡주는 이 캐나다 전체 재산의 대부분을 퀘벡주가 가지고 있어. 퀘벡주가 굉장히 부자 동네거든. 근데 부자 동네지
거기다가 말도 달라, 문화도 달라. 딴 데는 다 캐나다 그런 영국식 문화랑 여기는 프랑스식 문화야. 그러다 보니까 퀘벡주가 지금도 계속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캐나다에서. 근데 캐나다에서는 절대 안 내보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퀘벡주가 빠지면 캐나다가 많아요. 그렇지, 휘청하니까요. 네. 캐나다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자연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연 관광 이런 걸로 먹고 살거든. 근데 관광지가 퀘벡에 또 많아. 그러다 보니까 퀘벡이 부자에다가 활용할 관광 자원도 많기 때문에 퀘벡주가 빠지면 캐나다가 망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거로 계속 싸우고 있어. 퀘벡은 독립하겠다, 캐나다는 독립하면 안 된다,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영국이 이기긴 이겼잖아. 지금 이 프랑스 인디언하고 프랑스랑 원주민들하고 같이 연합하고 싸운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지. 근데 이겼지만 영국은 딱히 얻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자기네 나라에서 배 타고 쭉 와서 미국이랑 해서 싸워야 돼. 그러려면 배를 만드는 돈도 들어가지, 군대를 또 보내는 돈도 들어가지, 군대를 먹여 살릴 군량미 또 돈이 들어가지. 군량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군량도 들어가지. 그 다음에 어쨌든 계속 여기까지 항해하는 그 비용도 들어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기긴 이겼는데 돈이 없는 거야, 나라에. 그래서 이 돈이 없는 걸 어디서 채우려고 그랬냐면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모자라는 돈들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계속 붙여. 설탕세. 딱 들었을 때 어떤 세금인 것 같아? 커피. 어? 커피. 설탕. 맞아, 설탕. 설탕에 세금을 붙이는 거야. 그리고 통화법 하면 뭘까? 통화가 뭔데? 전화하는 거 아니고요. 미국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화폐를 만들 수가 없어요. 화폐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영국에서 화폐를 사와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돈 이런 지폐 있지? 그런 걸 또 사와야 되는 거야. 설탕도 못 팔고 설탕, 술 뭐 이런 거 다. 여기도 관세를 또 붙여요. 그동안도 이미 관세가 있었는데 또 붙이고 계속 이제 그런 법들을 늘려가요. 그러다가 인지세라는 걸 또 세워. 인지세. 인지세는 뭐냐면 인지가 도장 말하는 거야. 인쇄물에 붙는 도장이거든. 이 인쇄물에 도장을 찍어야만 이게 출판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도장을 사야 돼.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우표 같은 거, 그런 표시를 사야 돼요. 어디서 팔아? 영국 정부가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붙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결국 이제 항의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말이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미국사 책 읽어본 사람들? 없어요? 네. 영국에서 왕이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지, 미국에. 근데 세금은 계속 걷어가. 이런 거에 불만을 가져서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그래서 이런 말을 포함해서 저항을 엄청 심하게 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지세는 다시 폐지가 돼요. 너무 저항이 심하니까. 근데 인지세를 폐지를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려고 그러는 거야. 이번에는 타운센트라는 법인데 이거는 항해법, 아까 들었던 거 있죠? 항해법. 영국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영국 통해서 하려면 관세를 내야 되고 이런 건데 이 타운센트 법은 이거를 더 확대시킨 거야. 더 확장을 시켰는데 영국에서 영국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국하고 수출 수입을 하는 거에도 관세를 붙는 거야. 관세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하고는 식민지잖아. 지금 같은 나라야. 그렇게 따지면 같은 나라에서 물건 거래하는데 관세 붙어요? 관세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무역을 할 때 붙는 거야. 근데 지금 영국은 미국에서 영국 오는 거, 영국에서 미국 오는 거에도 관세를 붙이는 거야, 또. 그래서 이제 불만이 더 심해져. 이거를 또 교묘하게 돌리려고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은 차를 많이 마셔. 영국에서는 커피 안 마시고 차 대부분 마시거든? 근데 이 차를, 맞아요. 그거 얘기하려고 해요. 네, 이 차를, 미국 사람들도 지금 영국에서 간 사람이 많으니까 차를 많이 마신단 말이야. 근데 이 차에다 세금을 붙여. 엄청 세게. 그래서 이 세금 때문에, 근데 안 마시면 살 수가 없잖아. 이건 이 사람들의 굉장한 기호식품인데,
그래서 보스턴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는데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고 보스턴 차 사건이 뭔데요? 그 차에 관세를 붙여가지고 영국인이 화냈어요. 네, 맞아요. 차에 관세를 붙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차를 안 마시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영국 상선에 있던 차 상자들을 다 바다에 던진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인디언으로 분장, 이게 원래는 어떻게 얘기가 많이 있었냐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참다 못 참아서 갑자기 어느 날 영국 배를 보고 마음에 이렇게 확 끌어오르는 게 있어서 갖다 버렸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어 그동안. 특히 우리나라 세계사 이런 책에서는. 근데 점점 요즘에 들어서는 이게 미리 다 계획이 되었던 거다. 하나 퍼포먼스인 거야. 우리는 영국말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60명 정도의 남자가 인디언으로 분장을 하고 이 영국 향선에 올라가서 차 상자를 다 바다에 던집니다. 모습 보이죠? 네, 이쪽에 차를 바다에 던지고 있네요. 여기서는 인디언 모습인가? 여기 인디언 네. 모습이다. 그러네. 근데 왜 사람들 왜 모자는 데있어요 응? 모자를 모델을 흔드는 게 환호하는 거야. 응.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그렇지,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인디언으로 분장한 미국 사람인 거지. 인디언들은 영국인이 왜 부자를 드는 영국인인 줄 알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에는 어디 있어? 영국인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영국은 또 미국을 달래야 되잖아. 이 식민지를 달래야 되는데 달래는 방법으로 조금 또 이렇게 교묘하게 다른 세금 이렇게 계속 달래는 척하면서 세금 물리고 달래는 척하면서 또 세금을 얹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식민지 지금 13개 국가들이 있었죠? 지금 여태까지 봤던 거는 주가 아니고 국가예요. 각각 나라예요. 뭐 뉴욕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펜실베니아 주, 버지니아 주 이렇게 말을 우리가 지금은 하지만 이것들이 다 나라였던 거야. 이 당시에는 이 13개 나라가 모여서 1차 대륙회의라는 걸 해. 미국 대륙에서 일어난 회의라고 해서 대륙회의인데 이게 있었던 장소가 필라델피아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서 제국회의래요? 대륙회의라고 그래. 대륙회의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영국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해. 이때 같이 모였던 대표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들어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존 애덤스, 세뮤얼 애덤스, 조지 워싱턴 이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 대표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조지 워싱턴 들어보고 있어요. 대통령. 1대 대통령. 맞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1775년 4월 19일 보스턴 근처에서 최초의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이 돼. 미국 독립전쟁 최초의 전쟁이 시작이 되고요. 이때 당시만 해도 미국은 정규군이 없었어. 이 식민지는 정규군이 없고 영국은 왕실에서 열심히 훈련받은 군대들이 있죠. 그래서 군대를 딱 보내면 군대들이 와서 규율에 맞게 전투를 딱 한단 말이야. 근데 미국은 이제 식민지는 아직 그런 정규군이 없어. 그래서 이런 정규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걸 또 상의하기 위해서 다시 2차 대륙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때 대륙군이라는 게 생기고 이때 대륙군의 사령관으로 뽑혔던 게 조지 워싱턴이에요. 조지 워싱턴이 대륙군의 사령관으로 뽑혀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영국의 1세대가 다 죽진 않았단 말이야. 아직 뭐 조지 워싱턴 이런 사람들도 영국에서 귀족으로 자랐던 가문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영국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영국의 왕이 우리의 국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국한테 반항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쁜 행동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때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상식이라는 책을 발표를 해요. 이 책의 내용이 왕정이 있고 입헌군주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정치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공화정이다. 공화정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말하는 거야. 왕이 없고 공화정이 최고다. 그리고 우리는 영국이 우리한테 뭘 해줬는지 생각하기보다는 영국이 우리한테서 얼마나 착취를 해갔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책을 낸 거야. 이런 내용의 책을. 사람들이 이걸 읽고 생각이 점점 바뀌겠지?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또 13개 국가들이 모여서 식민지 자체적으로 헌법을 만들어요.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이 다음에 이제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해요. 토머스 제퍼슨이 원고 초고를 썼고 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게 1716년 7월 4일이에요. 지금도 미국은 줄라이 4스라고 해가지고 독립기념일이야 그날이. 그래서 그때 되면 퍼레이드도 엄청 많이 하고 다양한 행사들도 하는데 그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전쟁을 이긴 날이 아니라 이 독립선언서가 작성된 날이 발표된 날이 7월 4일이라 그날을 독립기념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는 지금도 미국에서 중고등학생들이 학기 시작하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래. 독립선언서. 엄청 긴데 그걸 다 외워야 된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 미국 독립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영토를 인정을 받아. 이 독립전쟁에서 당연히 미국이 이겼겠지? 이 독립전쟁에 또 후원을 한 나라가 있었어요. 영국하고 싸우면 무조건 편드는. 그렇지. 프랑스가 무조건 편을 드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가 엄청나게 미국 독립을 후원을 해줘요. 그래서 프랑스가 돈이 바닥이 났어 나라에. 그 다음에 생긴 게 뭐야? 일어난 게. 그렇지. 그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독립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을 만들고 이 독립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헌법을 만들고 나라 이름을 만들어요. 지금의 미국은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 거고 이걸 길게 부르면 뭐라 그럴까? United States. 아니 한국말로 미국을 늘리는데 어떻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나와? 미합중국. 네, 아메리카 합중국 또는 미합중국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로는 United States of America인데 이 state라는 게 나라라는 뜻이야 원래. 그래서 United는 연합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합된 나라들인데 어디에 있는 나라들이야?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의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USA. 네, 그래서 USA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는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다 합쳐진 나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연합으로 시작을 한 거야. 나라를 시작할 때. 그래서 연방 헌법을 제정을 하고요. 이때 보면은 하나 권한을 줘. 모든 주는 각자의 권한을 가져. 이 권한은 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완전 자치예요. 이때는 각각 나라기 때문에 완전 자치를 할 수가 있고 이 13개 주가 모여서 이제 하나의 연방 의회를 만드는데 이 의회에서 결정권은 만약에 어떤 법안을 내 이 법안이 통과를 하려면 13개 주 중에 9개 주가 찬성을 해야 법안이 통과가 되기로 서로 합의를 맺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식민지 대표로 나왔던 사람들, 대표 또는 총독 또는 뭐 식민지 지사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평민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도 이미 돈도 있고 좀 세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헌법을 연방 헌법을 더 이제 수정 헌법을 만드는데 이 수정 헌법에서 보면 연방 의회가 있고 이제 의회를 더 본격적으로 만드는 거야. 연방 의회가 있고 각 주마다 주 의회가 있고 연방 의회가 있고 연방 의회는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야. 13개 주를.
13개 국가를. 그리고 이제 주의회가 있어요. 이 주의회에서 그동안은 완전한 자치권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연방의회에서 주의회에서 만든 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의원을 또 나눠. 각각 의원을 나누는데 주에서도 상원이 있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하나밖에 없지. 의회가 다 똑같이 그냥 국회의원이죠. 근데 여기는 상원 의원이 있고 하원 의원이 있어요. 상은 무슨 상? 위상. 윗상. 아래상. 하는 아래상 당연히. 이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어떻게 뽑냐? 하원 의원은 평민. 평민? 로마랑 약간 헷갈린 것 같은데 지금? 로마 호민관하고. 자, 하원 의원은 그 주에 사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거야. 투표를 해서 우리 하원 의원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뽑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원 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럼 이 상원 의원들이 또 결정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이 앉게 됩니다. 지금은 대통령을 우리나라처럼 그냥 전체 다 국민 선거를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뽑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하원 의원하고 상원 의원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 연방 의회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 거야. 여기에 가서 나라의 결정을 하고 나라의 무슨 법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인데 몇 명씩 해야 될까? 50명? 50명 하면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까? 3명? 70명. 3명은 70명? 13명. 13명? 자, 120. 보이죠? 네. 1000명씩. 하원 의원은 우선 우리 이렇게 하자. 각각 인구 대비 몇 명을 하자. 인구별로. 인구가 적으면 몇 명. 뭐 예를 들자면 얘야 이건 여기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10명이 인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을 내보내자. 뭐 100명 하자. 인구 100명당 한 명씩 의원을 내보내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인구가 적은 데는 의원이 적게 나오죠. 하원 의원이.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합의를 봤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럼 상원 의원은 어떻게 할까? 상원 의원도 똑같이 하자 그랬더니 반발이 있는 거야. 저기 보면 엄청 조그만 나라들 보여? 이런데? 네. 이런데 보여요? 이런 데는 당연히 인구가 적겠지요. 인구가 적으면은 내보낼 수 있는 사람도 적잖아. 하원 의원에서 벌써 숫자가 밀렸어. 여기서 밀리면 이제 자기네 나라 주의 이익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대변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근데 상원 의원도 똑같이 이제 사람 숫자로 밀려봐. 그러면 불공평하잖아 그거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해서 상원 의원은 모든 주마다 2명씩 뽑게 돼요. 그래서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인구에 상관없이 2명씩 모두 뽑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헌법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게 또 뭐냐면 흑인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거야. 왜냐하면은 북부는 흑인 노예가 지금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중에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도 보면 알겠지만 남부는 농장이 많기 때문에 흑인 노예가 굉장히 많았어. 북부는 노예제도가 거의 노예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야. 필요가 없는 거야. 이쪽은 상업, 공업 쪽이니까 노동자가 필요하지. 그래서 남부 쪽에서는 노예를 무조건 인구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노예가 인구에 포함되면 어떻게 돼? 인원이 늘어나니까 하원 의원을 그만큼 더 많이 내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북부 쪽에서는 노예까지 포함시키면 안 그래도 나라도 작은데 이제는 사람 수도 또 밀리게 되는 거야. 의원 수가. 그래서 반대를 해서 되게 이상하게 합의를 해요. 흑인 노예는 백인 인구의 5분의 3으로 치자. 그러니까 흑인이 5명이야. 흑인이 5명이면 그 중에 3명만 인구로 쳐주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런 이상한 계산법을 써가지고 결국은 흑인 노예를
인구에 포함을 시키지도 않지만 안 시키지도 않는 이렇게 중간에 합의점을 또 찾아요. 그리고 이 헌법에서 나왔던 게 미국의 삼권 분립이야. 삼권 분립 아는 사람?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대통령. 대통령, 자, 행정, 입법, 안법. 삼법, 사법. 입법은 법을 만드는 거고, 사법은 법을 집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법원이 사법이고, 의회가 국회가 입법이고요, 행정은 대통령이고요. 이렇게 삼권 분립의 원칙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국가의 이것과 동시에 이게 존재를 하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모든 권한은 입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한테 있다. 이런 기본 원칙을 또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연방의회의 헌법이 주의회의 다른 모든 법들보다 가장 우선하는 최고법이다. 이런 말도 만들어. 이게 없으면 주의회에서 나 그거 안 할래 이러면은 그냥 나라가 하나로 뭉칠 수가 없잖아. 다 각자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 법도 다 인정을 해주지만 너네들 법도 다 각자 자치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법보다 더 위에 오는 법은 연방법이야, 연방헌법이야. 이런 원칙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원칙들이 다 생겼어. 그리고 하원 의원을 다 뽑았어요. 그 하원 의원들이 상원 의원을 뽑았어. 그러면 이제 이 상원 의원들을 또 통솔할 누군가가 필요하지. 그래서 대통령을 뽑게 돼요. 뽑은 대통령이 1대 대통령이 네,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이 독립전쟁 이후에 조지 워싱턴은 다시 내려가서 그냥 그 시골 자기 살던 영지 그런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쉬고 있었는데 다시 불러와서 대통령을 시켜요. 그리고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헌법이 바뀐 조금 수정이 되는데 이 헌법에서 1조가 지금도 가장 중요한 헌법이에요. 헌법 1조가 미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세운 나라지,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세운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하나가 자기가 힘이 세다고 다른 사람들을 눌러버리고 그러지 못하게 종교, 출판, 집회, 청원,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이때 만들어요. 이때 헌법에 제정을 해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언론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힘을 가지고 있어. 아주 파워가 세요. 그래서 행정, 입법, 사법 이 3부에 이어서 4부라고 불러요. 언론까지. 이렇게가 서로 견제를 하는 거야. 행정이 잘못하면 입법, 사법, 언론에서 견제를 하고 입법에서 잘못하면 언론, 행정, 사법이 이런 식으로 서로 견제하는 이런 형태로 나라가 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조지 워싱턴이 처음으로 취임을 했는데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이 있었던 나라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처음 생겼어,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름을 뭐로 해야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예전에 로마 시대에 황제가 없었다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지 옥타비아누스가 처음으로 황제에 비슷하게 자리를 잡았을 때 사람들이 어땠지? 제일 시민 이런 거 막 이름을 갖다 바쳤지. 황제라고 부를까요? 그랬더니 황제는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아. 좀 겸손하게 제1 시민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나요. 미국에서 이제 조지 워싱턴한테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요? 이건 어떠세요? 하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이거 누구한테 붙는 거지? His Highness. 아니야. 이거는 지금도
영국 왕족 남자들한테 붙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폐하 이런 뜻이야. 전하 폐하. His Highness the President. 너무 길다. 스테인스 더 자, 이게 이름이야. 원래는 USA도 다 풀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야. 그럼 엄청 길지. 저번 금요일에 우리 찰스 왕세자 이름 봤죠? 얼마나 긴지. 네 줄 나왔지, 한글로. 네. 그치, 그게 이름이었지. 호칭. 그치?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건 짧은 거야. 한 줄도 안 나와요, 아직. 근데 보면은 대통령, 뭐 전하 폐하야. 근데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각하가 되겠지? 대통령 각하. 미국의, 비합중국의 대통령 각하. 그리고 보호자, 수호자. 누구의? 그들의 자유를 수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이름을 의회가 딱 지어서 바쳤어. 조지 워싱턴이 그래! 이러고 딱 받아들였을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 좀 겸손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 그래 하고 받아들이면 잘못하면은 다시 왕정을 일으키려 한다. 왕정을 다시 불러오려 한다. 해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 조지 워싱턴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 너무 길고 왕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복잡하고 그냥 간단하게 미스터 프레즈던트.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을 미국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불러요. 대통령 프레지던트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한테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할 때는 프레지던트 오바마지만 대통령을 부를 때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렇게 불러요. 어떤 뜻이에요? 그냥 대통령씨 이런 뜻이야. 네. 대통령 각하. 뭐 각하 그치 뭐 각하보다 근데 조금 더 가깝게. 우리 미스터는 다 쓰잖아. 희주는 미스터 조 이러잖아. 그치? 미스터 조, 미스터 리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다른 사람들인데 이름이 프레지던트인 것처럼 좀 가볍게 바꾸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약 2시간 만에 미국이 생겼습니다. 네. 박수는 안 쳐도 돼요. 네. 미국이 생기고 다음 이야기는 내일 다시 하는 걸로 합시다. 아,